수계요법의 실전 최고수를 만들어드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강규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촬영을 이미 한 1000개 가까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놓고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중요한 인기 있는 영상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립니다. 왜냐?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영상은 일정 시간 지나면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위장병을 치료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병이 있을 때, 위가 좋아지고 싶을 때 귀의 어느 자리를 누르면 되느냐, 손의 어느 자리를 누르면 되느냐, 발의 어느 경회를 누르면 되느냐, 근육은 어디를 풀어야 되며 뼈는 어디를 교정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말씀이죠. 예, 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위에서 어떻다 소화액이 나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밑으로 내리보내잖아요. 그죠? 예, 위는 지난 시간에 배운 간은 오른쪽에 있고요. 위는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위는 늘어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뭐 확장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음식물을 위에과 적절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식을 위에가 적절히 섞어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위인데, 원래 겉은 매끈합니다. 겉은 매끈한데 안쪽은 어떻다? 주름이 많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하루에 약 3리터 정도의 위액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액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요.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액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위가 건강하다, 소화가 잘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 있잖아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좀 흥분하는 거, 부교감신경은 안정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형 관리, 근육 관리 해도 경락 관리 해도 다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다?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 항진, 무슨 말이냐? 위의 움직임이 민감해져서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되면 고교감신경 항진이 오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사나 변비가 올 수가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 어떻다? 교감신경 항진증이 나타나면 설사나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부교감신경에 과하게 항진되면은 위의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억제돼서 소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율신경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원래 이제 사람은 3분의 2 정도를 드셔야 몸에 좋습니다. 3분의 2 정도 드셔야 위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떻다? 소화를 시키는 거죠. 연동작용을 사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3분의 1을 드시기 좋은데 사람은 120%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먹방 같은 거 보세요. 위가 막 이렇게 늘어나도 먹잖아요. 그건 몸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생명을 단축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건강을 선물하는, 근본적인 창건강을 선물하는 강교수 TV는 많이 안 보고 먹방은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 건강치 못한 방송.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3분의 2 정도, 70-80% 정도 먹는 게 좋고요. 돼지는 100%까지 먹습니다. 사람은 억지로 먹으면 120%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요즘 집값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거 간단합니다. 인체를 알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면 사회의 모든 이슈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금리가 올라가. 돈을 대출 내가 집을 살려면 부담스러워. 두 번째, 인구가 늘어나야 돼. 인구가 줄어. 세 번째, 그동안에 집을 사서 오르니까 또 사고 오르니까 또 사고 오르니까 또 사고 도미노색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빠지잖아. 집값이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요. 금리도 비싸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거나 금리가 싸지거나 집값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사. 그렇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쩌다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2년, 잃어버린 30년까지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충족 요건이 안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알면 답이 나와요. 예? 세상의 이치 이야기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드러운 게 이깁니까? 강한 게 이깁니까?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돌은, 딱딱한 돌은 물을 이기지 못하지만은 부드러운 물은 딱딱한 돌을 씹고 문질러서 돌의 형태를 바꿉니다. 냇가에 돌을 보십시오. 물에 휩쓸려 가지고 돌이 다 둥글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부드러운 물이 이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이런 말 하냐? 인체를 알려면 세상의 이치도 좀 아셔야 돼요. 왜냐? 자연의 한 부분이 인간이니까. 세상의 이치는 자연과 인간과 모든 우주의 어떠한 물체들은 다 영향을 받고 그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그래서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너무 안 드셔도 안 되고 적당히 3분의 2 정도. 그게 어떻다? 과유불급, 화문은 11호 딸도 참으면 기운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월만 적히고 달도 참으면 뒤운다. 뭐 이런 것도 다 세상의 이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돼지는 100%까지 먹고 사람은 120%까지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우리는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위장이 좋아지는 모혈은 어딘데? 중안입니다. 중안은 어딘데? 간단합니다. 배꼽과 여기 명치와 배꼽의 중심이 중안입니다. 위장의 모혈입니다. 모든 병의 시작과 끝이 여기 중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답답한 일에서 막 이게 치잖아요. 그거 바로 밑에가 중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락하게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가장 큰 경혈입니다. 이게 중안이 몸에서 가장 큰 경혈이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 원장님들이 여기에 침을 넣거나 뜸을 뜨거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중안혈자리를 반드시 아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 자리를 실습을 또 할 겁니다. 자, 뭐 중안의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다. 제법 크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하다 보고 또 중안은 조경명 위경의 모혈이죠. 중안은 뭐의 모혈이다? 조경명 위경의 모혈자입니다. 모혈은 또 뭡니까? 모을 모자, 혈은 구멍 혈자. 모는 구멍이다 이 말이에요. 예? 모을 모자, 구멍 혈자. 조경명위경의 모혈자리가 뭐다? 중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안 자리에 사기와 탁기가 모이기도 합니다. 몸은 여러분 정직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안만 봐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잘 씹어서 잘 드시고
다양한 생각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면 이 중환이 부드러워집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자,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OECD 회원국 중에 위암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어떻다? 3입니다. 3입니다. 그만큼 위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발병률이 높은 순위를 따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잖아요. 3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식도를 거쳐가 위를 거쳐가지고 십이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인의 50% 정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또 뭐다? 헬리코박터균인데 헬리코박터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또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고 있거나 폭식, 먹방 그렇게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분은 위암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폭식은 뭐 비만, 당뇨, 고혈압 뭐 등등을 유발하죠. 그러면 당뇨, 고혈압 등등 요거 담배를 많이 피우면 또 뭐하고 연관된다?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 예? 뇌졸중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 그렇게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뇌졸중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위는 감정 과도 참 민감하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가 됩니다. 한국인의 50%가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명한 어떻다? 우리가 이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니 균은 위점막에 서식을 합니다. 위점막에 서식을 하는데 나선 모양의 세균이 3개에서 5개의 편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모가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면서 이 편모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서 위벽을 위점막과 점액을 뚫고 돌아다닙니다. 위점막과 점액을 뚫고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위점막과 점액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위점막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균의 경우 위액의 산성 성분을 헬리코박터 파일로니균의 경우에 위액의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유레이스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죽지 않고 염증을 계속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위암을 결국은 발생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50%가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혈자리는 주환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환 자리가 많이 굳어 있으면은 위가 안 좋아지는 걸 외에 또 가벼운 자골신경도 올 수 있고 이원 딸꾹질도 올 수 있고 요통 등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병증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 교정에서는 T6, T7, T는 뭡니까? 이 T6 흉추 7번, 흉추 6번, 흉추 7번 자리입니다. 그러면 T6, T7, 소라식 6번, 소라식 7번 이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D6, D7 돼. 그건 도살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소라식과 도살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D6, D7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나오는데 식사를 하면서 물을 함께 드시면 어때요? 소화액이 옅어지겠죠. 소화액이 옅어지면은 소화를 시키기가 힘이 들겠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물을 같이 드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언제 먹는데? 식전에 한 1시간 전에 드시고 식후에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오장육부와 밀접한 혈을 통칭해서 우리가 배수혈이라는데, 배수혈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수, 그 다음에 고름수, 그 다음에 심수, 간수, 그 다음에 당수, 그 다음에 비수, 위수, 그 다음에 삼초수, 신수, 쭉 내려오면 대장수, 그 다음에 소장수, 방광수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까지 쭉 내려온 이거를 이제 배수혈이라는데, 오장육부와 밀접한 혈을 통칭해서 우리가 배수혈이라고 합니다. 오장육부와 밀접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배수혈을 통해서 각 장기의 건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학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다 흔히 그러잖아요. 방광일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척추 관리를 할 때 이 코 근육을 푼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모르고 해도 효과는 있는데 알고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위가 좋아지는 위가 좋아지는 손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위가 좋아지는 손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자, 위는 여기가 좋아지겠죠. 위는 여러분들 손바닥을 딱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여기가 이제 위가 좋아지는 자리입니다. 위가 좋아지는 자리인데, 여기서 사실은 요 밑으로 내려온 요 자리도 좋아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지침에서는 이 자리를 위 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와 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잘 외우기 힘들면 요 자리를 이렇게 마사를 하셨대요. 요 자리, 요 자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리가 있냐면은 요 자리. 요 자리, 새끼손가락 요 자리. 그 다음에 약지 위에 요 자리. 그러니까 손에서 위가 좋아진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와 이 자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는 이침이라고 그러죠. 귀는 지난 영상 때 올려드린 간의 앞에 밑에입니다. 간자리의 앞에 밑에. 그러니까 간자리의 앞에 밑에 자리가 어떻다? 위의 자리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손에 대해서 위의 자리를 짚어드렸고, 귀에 대해서도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은 또 이제 모델을 두고 직접 제가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한번 보세요. 자, 발은 위가 자, 여기죠. 자, 좀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예. 자, 위는 우리가 지난 발 관리 시간에 배웠어요. 이미 여기 위자리입니다. 여기 위자리. 자, 여기 위자리.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예?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여기 위입니다. 위장, 췌장, 십이지장, 방광, 항문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위, 오늘 배운 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위가 좋아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있느냐 하면은 또 여기 공손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공손혈자리. 여기 공손혈자리는 어떻다? 위가 좋아지는 자리이면서도 어떻다? 모지외반도 좋게 합니다. 그러면은 위가 좋아지는 자리 공손혈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태충이라는 혈자리예요. 태충. 요 태충 혈자리는 간의 기능이 좋아지면서도 외반 모지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 땡큐죠. 자, 그러면 여기 태충.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저처럼. 왜냐? 간자리. 간은 피곤하잖아. 간은 쉬어줘야 좋아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외워? 대충 생각을 하고 쉬어야겠다. 대충, 태충. 예. 대충 생각하고 쉬면은 간이 좋아지잖아. 피로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 대충, 태충. 여기 간이 좋아지는 자리구나. 예? 여기는 공손. 공손한 사람은 어떻다? 자세가 좋아지는구나. 공손을 누르면은 뭐가 된다? 모지외반이 치료된다. 태충도 모지외반이 치료. 물론 모지외반을 치료할 때는 어떻다? 여기 근육을 또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다? 단무지 걸건, 자무지 걸건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건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고.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공손 자리를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혈 자리가 어떤 태충 자리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가 위로 엎드려서 이제 어떤 경혈 자리를 보느냐, 어떤 근육을 푸느냐, 어떤 자리에 교정을 하느냐, 그걸 또 배워봐야 되죠. 근데 암화에서 하나 더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암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혈자리가 여러 가지 혈들이 있지만은 항상 중요한 혈자리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다 모르시더라고요. 자, 엎드려 보세요. 자, 위장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위장의 활발한 운동을 자극하는 혈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견갑골 있죠. 견갑골 하단부에서 손가락 3-4마디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가 어떻다? 배수혈과 위수혈입니다. 자, 배수혈과 위수혈을 관리를 잘하면은 위장의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위장의 활발한 운동을 자극하는 혈자리가 바로 배수혈, 비수혈, 위수혈입니다. 자, 이 비수혈과 위수혈을 이렇게 누르면은 또 비수혈과 위수혈을 이렇게 관리하면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책기가 있던 사람도 이렇게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수혈과 위수혈을 관리를 해라. 자,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자, 방송 촬영 관계상 제가 한쪽에서만 하는데 원래는 오른쪽 왼쪽에서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비수혈과 위수혈. 자, 그 다음에 비수혈과 위수혈을 풀었어. 그러면은 이 주위에 경락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마사지를 할 때는 여기 주위에 근육을 같이 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주위의 레벨을 좀 폭넓게 근육을 풀으면 좋아요. 원래 질환이 올 때는 그 부위도 있지만 그 위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어떻게 하나만 딱 안 좋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굳을 때 하나만 딱 굳은 것 같아도 그 주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반대쪽으로 가서도 어떻다 쭉 해야 되는데 촬영 관계상 제가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어떻다? 소라식 여기서 견갑골 아래에서 이게 앉았을 때의 견갑골 하단부와 이분이 앉았을 때 견갑골 내려올 하단부가 7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7번 아래가 어떻다? 8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흉추 몇 번과 몇 번 사이를 교정해라 했다. 제가 흉추 몇 번과 몇 번 사이를 교정해라 했다. 흉추 7번이잖아요, 레벨이. 그럼 어때요? 이 레벨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면은 척추가 이제 PR 스브렉션, P posterior right 이렇게 돼요. PR 스브렉션 되면 그 다음에 어자트는 이 반대 방향으로 어자트 교정을 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틀어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교정해야 되는데 무엇에 컨택을 한다? 이건 스피노스 프로세스,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스파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PR 스브렉션 있죠. 오른쪽으로 뼈가 베니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스피노스 프로세스,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극돌기, 행돌기. 그럼 PR 스브렉션 오른쪽으로 베니가 오면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은 이 신경에 눌렸던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럼 여기 눌려가지고 기능이 떨어졌다가 교정을 하면은 금방 이 기능이 회복이 되겠죠. 수술하지 않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데도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교정할 때 여기서 어떻다? 카이즈폼, 직접 손에 카이즈폼을 컨택하는데 어디로? 행돌기에. 자, 행돌기는 극돌기보다 한치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컨택을 해서 어자스트를 한다. 자, 그것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흉추를 딱 컨택을 해서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다? 카이즈폼으로 티슈풀 들어가죠.
자, 이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잖아요. 직접 안 좋은 데를 제가 지금 교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위장의 병이 있을 때 어느 평혈을 누르느냐, 어떤 수지침으로 손에 놓는 침을 항문을 원용해서 손에 어떤 자리를 관리해야 되냐, 발에 어떤 자리를 관리하느냐, 어떤 척추의 교정을 통해서 좋아지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든지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은 다 정말 기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가지고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 새해도 이제 해가 바뀌어가니까, 그죠? 자, 바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영상을 다 게시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영상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내릴 겁니다.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놓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탁탁탁 체크해서 보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아, 나중에 이 영상 다시 보고 싶은데 영상이 없어졌어. 비공개 처리가 됐어. 그럼 여러분 못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강규수 TV를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수기요법의 실전 최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